자, 보세요. 자, 빨리 적어. 빨리 적어. 필기 앞으로. XN이요? 에? 체인 자, 빨리 써요. 다 썼어요? 예. 이거 필기 쫙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잖아. 들어가. 완전 칩하고 들어가. 선생님 교무실에서 A4 좀 들고 안 돼. 그냥 뭐 가지고 없어요? 주변에 없어? 있긴 한데. 나 범위 좀. 너좀 뭐 내가 자, 갑시다. 뭐냐? 아이고, 이 뭐냐? 머리 좀 길으셨네요. 아, 예, 잘라야 되는데 귀찮아. 좀 떠벅떠벅하죠. 남자가 10이면 머리가 9거든. 맞습니다. 남자가 10이면 머리가 9라고.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남자 그루밍은 헤어스타일이 제일 중요해요. 헤어스타일. 근데 옷 좀 꾸리하게 입어도 이게 헤어만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아, 근데 귀찮아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또 선글라스 한번 한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면 또 김선한테 잘라달라고 해야지. 자, 보자. 이분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스, 헐즈고 읽을 때 다 발음이 영어랑 거의 비슷한데 그 뭐야? 밥이 뭐예요? 라이스. 그래요? 뒤에 이제 그 독일어에서는 D가 있으면 T 발음이 나요. T. 그래서 이제 펠트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라이스 헐즈 펠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역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는 그냥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이걸 전체를 모르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면 이 선생님이 왜 굳이 이런 걸 냈을까에 대한 의문이 더 들 거예요. 알겠죠? 세트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뭐라고? 세트 때문에 그런 거. 그런가요? 그러면 이걸 써요. 뭐 세부 특기사항 이걸 써봐요. 노벨상 받은 거 전부 다 얘기를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에 없는 얘기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CH3, CH5라고 이름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 놈이 뭐를 막 주면 열을 주면 막 쪼개져요. 쪼개져서 여러 가지 생성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요 사람들은 무려 이제 6단계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 3, 4 마지막에 5, 6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EA 1, 2, 3, 4 얘네들이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각 단계에서의 무슨 에너지? 각 단계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K1, K2 이런 것들은 단계 속도 상수가 되겠죠.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반응에 앞서 일반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 그 radical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radical은 바로 홀전자 화학종을 뜻해요. 홀전자 화학종. 홀전자 화학종. 근데 저 radical이란 말이 사실은 화학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radical이란 말은 그 사전에 찾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써요. 즉 신문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럼 영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radical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과격한, 급진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9.11 테러라고 있잖아요. 9.11 테러 그 알카에다가 이렇게 비행기로 미국 뉴욕 이거 때려 박은 거. 난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굉장히 브릴리언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그거를 그렇게 뚫었다니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브릴리언트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미국을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있어 없어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몇 번 있어요. 특히나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직접 미국 본토를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뭐 진주만 폭격은 알 거고요. 놀라웠게도 뭐 더 있었냐면 일본이 알래스카도 한 일주일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도 일주일 점령을 해가지고는 실제로 미국 땅이 외세에 의해서 점령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그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물론 일주일 후에 미국이 빡쳐가지고 모든 육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캐나다랑 연합해가지고 막 개박살 나긴 해롭지만 그 알래스카라는 게 조그만 이 지역이 전체 미국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입장 이거죠. 이 미국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 이게 딱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예, 아니 그 알래스카 위치는 알아요? 네. 그 미국이 캐나다요. 예, 여기 이제 미국 이렇게 있고 예,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캐나다가 있잖아요. 캐나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알래스카예요. 여기 알래스카인데 여기서 알래스카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은근히 그 이제 있고 우리나라가 대충 좀 있고 그렇죠? 그 니뽕이 은근히 나라가 그 큰 건 알아요? 네. 니뽕이 그 육상 면적이 은근히 넓어요. 그래서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예, 면적은 그 우리나라 남북한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일본 되게 넓어요. 그 3배 정도 되고 인구도 한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친 거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그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만 그렇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 되게 큰 나라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큰 나라인데 하는 짓이 쪼잔해서 같은 뭐 겸사겸사.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일본 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요. 되려 여기서 가까워요. 가까워. 뭐 그렇게 멀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이걸 점령할 수 있었던 거지. 오히려 미국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뭐 이런데 워싱턴 있잖아요. 뉴욕 이렇게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여기가 더 멀어. 여기가 더 멀어. 여기다 가까우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충분히 점령해볼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는 뭐 전략적인 큰 의미가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그 느낌? 이렇게 이건 쪼야.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이게 캐나다 육군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초토화를 시켜버렸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많이 그 뭐냐면은 그 미국 본토를 공격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풍선. 그 편서풍이 어디로 부냐면 태평양에서 미국 쪽으로 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2차 대전 때 큰 풍선에 이렇게 이제 폭탄 있죠, 폭탄. 정말이에요. 해가지고 일본에서부터 한 몇천 개 날려, 몇천 개 날려서 놀라웠게도 이게 쭉 날아가다가 서부건 동부건 아무 데나 떨어져.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한 10대 개 떨어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 몇천 개 날렸거든요. 몇천 개 날려서 한 10대 개 떨어져서 여기서 미국에서 산불 나고 막 산불 나서 실제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산불이 무섭잖아요. 산불 제대로 나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를 실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옆에 다른 나라가 1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거의 뭐 속국으로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알카에다의 그 뭐냐면 뉴욕 공격은 굉장히 브릴리언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욕 참사 때 굉장히 많이 돌아가셔서 사실은 그 전쟁의 피해로 전쟁 그런 공격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네, 장난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그 미군들이 그 포로들 고문하는 거 알아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맞은 사람은 한 대 때려줘야지. 예, 그게 전쟁이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쪽에서는 그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받을 수 있고, 다만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때 이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뉴욕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어디서 돌아가신 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잖아요. 왜? 걔들이 뭐 우리한테 뭐 치킨 값이라도 한번 내줬어요. 뭐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 뉴욕 시민들의 죽음만 가슴 아파한다, 이런 얘기죠. 예, 여하튼 그러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의 테러가 벌어졌을 때 미국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데, 미국 신문에 그때 레디컬 테러리즘 이렇게 나와요. 레디컬 테러리즘.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 쓰는 말이야. 그러면 그 과격하고 급진적이란 말이 홀전자 화학 쪽에 적용되면 이건 다름 아닌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반응성이 뭐한? 반응성이 아주 큰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레디컬은 화학에서 명사로 쓰면 홀전자 화학종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쓰면 반응성이 매우 큰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체인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네, 체인을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요거는 연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연쇄. 무슨 말 알겠죠? 연쇄. 그래서 연쇄의 뜻은 뭐죠? 연쇄의 뜻. 연쇄의 사전적 뜻이 뭐예요? 연쇄의 뜻이 뭐예요? 연쇄의 뜻은 어떤 단계의 생성물이 다음 단계의 반응물 이 되는 현상에다가 체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 번역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시리얼 킬러라는 말이 있죠. 시리얼 킬러. 이게 뭐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잘못 번역하냐면 연쇄 살인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연쇄 살인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좀비가 돼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 놈을 죽여.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다음 놈이 죽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 죽여. 이게 체인 킬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체인 킬링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체인 킬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체인 킬러라는 말이 영어에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리얼 킬링은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정확한 연쇄가 아니라 연속 살인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뭐 이런 애들은 혼자서 여러 명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여러 명 죽이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리얼이라는 말하고 체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알겠지? 어쨌건 그래서 이미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있어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반응인데 홀전자가 관여해야 되고요. 그 홀전자가 그 홀전자 화학종이 어떤 단계의 생성물이다가 또 다른 단계의 반응물이 되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미케니즘을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요. 어떻게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반응이, 자, 얘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조금 더 단순한 반응으로 이 레디컬 체인 리액션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알케인의
할로지네이션 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할로진. 할로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할로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은 요 에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화자, 될 화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뭐 번역을 하자면 할로젠화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알케인 할로지네이션과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반응식. 자, 반응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CH4 기체상 메테인. 자, CH4 이 유명한 녀석인데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름? 메테인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메테인 그놈입니다. 자, 얘가 자, 닉이랑 반응하느냐? 바로 누구랑 한다고 하지? 그렇지. Cl2 gas. 염소 귀체. 그러면 요 둘이가 반응을 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애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 CH3Cl. 그런데 얘만 안 만들어지고 CH2Cl2. 그 다음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CHCl3 그리고 CCl4 그리고 HCl 그리고 혼합물. 보시다시피 이거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다 따로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어요. 잔뜩 짬뽕이라는 얘기겠어요. 잔뜩 짬뽕입니다. 그래서 이 알케인의 할로지네이션 반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완전 짬뽕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1. 자, 요 첫 번째 1. 첫 번째는 이니시에이션 스텝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니시에이션 스텝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개시 단계 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럼 이 개시 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최초의 레디컬이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다 빼버리고 생성. 가장 처음으로 레디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좀비 영화에서도 다 괜찮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우연찮은 어떤 계기로 우락 좀비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갑자기 나한테 온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 외계 물질 감염도 있고 뭐 등등 영화 소재는 많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락 하는 그 첫 번째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개시 단계, 이니시에이션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렇게 자, 이거 누구 그린 거예요? 누구의 루이스 구조예요? 누구의 루이스 구조? 요 놈의 루이스 구조죠? 자, 이 염소 같은 할로젠은 묘하게도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A 한 다음에 H new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써요. 그럼 저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이 바로 자외선 표현입니다. 자외선을 쓸 때 이렇게 H new 이렇게 쓰는데 혹시 이 H new라는 표현 기억나요? H가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 new는 빛의 진동수였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그게 누구의 기본 에너지예요? 바로 광량자라고 하는 바로 빛을 입자로 생각했을 때의 최소 에너지 단위가 바로 저 HNU라고 하죠. 기억 안 나요? 보호 모델 할 때 있잖아요. 보호 모델 기억 안 나요?
그거보다 안 했었나?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나? 이거 안 했다고요? 아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 뭐 광전자 효과 이런 거 안 했어요? 강시효과 안 했는데. 광전 안 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니면은 그 흑제복사 이론. 그것도 안 했어요. 물리시간 안 했어요? 물리식 흑제복사? 학생부터 안 했어요. 그대분이 그거 뒤에 나가. 그래요? 뭘 한 게 없구만. 어쨌건 자 우리 서서히 해보죠. 알겠죠? 그런 거 하라고 내가 있죠. 알겠죠? 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비대너지를 보통 유기화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꼭 기억하세요. 할로젠에 자외선을 쏘이면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현상이 알려진 건데 바로 결합 해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염소하고 염소 사이에 저 결합전자 있죠. 결합전자. 이 결합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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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렇게 요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단계에서 자 이렇게 홀전자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레디컬. 이때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실 게 자외선 대신 열 에너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사실 제일 효율이 좋은 건 자외선인데 자외선 하면 잘 돼요. 잘 되는데 자외선 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외선 하면 바로 피부에 자외선을 너무 오래 쪼이면 이렇게 피부암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외선이 좋긴 좋은데 실험을 하는 그 대학원생 고학력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고학력자일수록 내 몸을 챙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아닌 것도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사실 열 에너지도 가능해요. 근데 열 에너지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해. 하지만은 이제 자외선보다는 더 안전하니까 열을 주기도 하지. 그래서 지금 열분해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외선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사실은 자외선 쪼이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물론 메커니즘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얘를 분해시킬 때 보통은 자외선인데 여기선 열을 쓴 거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초로 레디컬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이니시에이션 스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프로파게이션 스텝스. 프로파게이션 스텝스. 자, 얘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얘는 전파 단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파 단계. 전파 단계. 자, 전파 단계는 뭐냐면 바로 개시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저 레디컬의 구조가 변하는 그런 모든 단계를 프로파게이션 스텝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염소 레디컬이 그 다음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원래 반응물은 메테인이죠. CH4. 메테인을 그려볼게요.
보이세요? 자, 요 표시가 왜 표시가 뭐야? 요 표시가. 레디컬 요거. 그러니까 전자 쌍으로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요 홀전자만 표시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도 이렇게 결합전자가 있겠죠. 그죠? 결합전자. 그럼 이 레디컬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한테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가 여기 있는 홀전자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다음에 이렇게 돼.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이런 홀전자 얘 이름을 레디컬이라고 했죠. 오, 근데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디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레디컬이 또 다른 레디컬이 되는 그런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전파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전파 단계는 잘 봐. 스텝 뭐라고 돼 있지? 스텝 스. 이 말은 한 단계가 아니라 무슨 단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CH3 레디컬이 만들어졌죠. 뭐 이런 레디컬을 뭐 굳이 또 이름을 부르자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메틸 레디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메틸 레디컬이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홀전자가 얘가 레디컬이 됐으니까 얘도 반응성이 크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요 밑에다 쓸 건데 쓸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한 다음에 요거 보이세요?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디컬 전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염소의 결합 전자 하나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전자 색깔 보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 잘 보세요. 여기서 HCl 만들어졌죠. HCl 만들어졌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탄소에 수소색 염소 하나 붙었죠. 이게 이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네. 적었어요? 적었죠? 적었죠? 좋아. 적었죠? 화살표 밑에 가리키는 거죠. 다시 어떤 거요? 요거 이렇게. 네. 얘가 이렇게. 적었어요? 네. 적었죠? 그 다음 요 밑에 이걸 쓸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또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해요. 이해했어요? 뭐냐면 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때 염소 레디컬이 또 만들어지긴 하지. 그럼 이 염소 레디컬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수소를 또 떼어내요. 알겠어요? 거기서 수소를 또 떼어내면 염소가 하나 달린 채로 레디컬이 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가 빨리 써. 얘가 또 누구랑 염소랑 또 반응을 해서 염소가 두 개가 붙을 수 있어. 아까 썼던 거에 요거 밑에 쓰세요. 시작. 잘 쓰세요.
햄. 자, 썼어요. 시험 거스 다 썼어요? 예. 오케이. 좋아. 민서 거스 다 썼어요? 좋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보시다시피 또 뭐도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염소 2개 붙은 거.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써보면 이제 더 안 적어봐도 되겠죠? 더 안 적어도 똑같은 논리로 얘도 되고 여도 되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네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뎁다리 짬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프로파게이션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말만 쫙 지우고 그러면 할로지네이션의 첫 번째가 이니시에이션,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터미네이션 스텝스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말 번역이 뭐냐면 뻐르버르버르바 종말 단계. 뭐 종결. 뭐 어차피 원래 표현은 터미네이션인데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네요. 뭐 종결, 종말 다 좋아요. 종결 단계.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뻐르버르버르바 레디컬의 소멸입니다. 레디컬의 소멸입니다. 레디컬의 소멸입니다. 아시겠죠? 레디컬의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저 레디컬의 소멸. 자, 그럼 얘는 뭐냐면 그 레디컬이 없어지는 단계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이런 반응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뭐 예를 들어 염소가 많이 붙어 있는 채로 이렇게 레디컬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시연거스? 약간 힘들죠? 진짜로요? 약간 눈이 좀 작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뭐가 크다고요? 뭐가 크세요? 그래? 아까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코는 다 큰데요? 다 큰데. 그래? 마스크 안 벗는 거 자, 봅시다. 어쨌건. 자, 그리고 이때 짜잔. 앞서 만들어졌던 레디컬 중에 염소 레디컬. 자, 레디컬은 반응성 크다고 그랬죠. 레디컬은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죠. 둘 다 반응성 크면 만나면 좋아하겠어요? 별로 반응 안 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연찮게 이렇게 돼버리면 얍 하면서 어떻게 된다? 냉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터미네이션 스텝도 스텝스예요. 스텝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는 레디컬끼리 아무거나 다 만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등등등등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섞었을 뿐인데 여러 짬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 뭐를 설명하기에도 딱 좋아요. 생물학에서 혹은 보건의학에서. 수소 위안에서 보건의학에서 뭐 설명하기 아주 좋겠어요. 바로 팬데믹 감염 경로요. 감염 속도. 팬데믹 감염 속도요. 그 RNA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팬데믹 감염 속도도 이 모델로 그대로 뭐냐면 설명할 수 있어요. 레디컬을 뭐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레디컬을 이제 뭐냐면 그 감염자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감염자의 이제 레디컬 체인 리액션을 또 조금 한 단계 더 필요한 건 감염자는 스스로 소멸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가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 저기 소멸 단계에 소멸 단계 이제 그 감염자가 스스로 없어지는 뭐 이런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면 되겠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네. 완치제 포함되나요? 안 되죠. 그건 안 좋아요. 그건 그 사망률에 잡히는 거죠. 사망률. 맞아.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팬데믹도 잡아 최초의 코로나 감염자 알 수 있어? 절대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요. 일단 중국 절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게 진짜 정말 잘못하는 게 그 어떤 팬데믹에 대한 특정 감염을 특정 국가의 책임을 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한거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죠? 왜죠? 몰라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자, 여러분은 이 레디컬 체인 리액션을 배웠죠. 생물학도 배웠죠. 그러면 중국이란 어떤 한 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한 나라에서 그런 팬데믹 환자가 발견됐다. 그럼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미 퍼진 게 아니고요. 퍼졌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어떤 나라에서 감염자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 내 옆에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옆에도 누군가 감염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되고 수도 있겠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감염자가 최초로 발견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나라의 보건 정책이 더 발전돼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막혀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어느 나라에 무슨 감염자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걸려서 가서 거기서 확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원은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그 맨 처음에 그걸 전파한 사람은 몸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면역 체계가 좀 강했을 수도 있지. 면역 체계가 강해서 그 감염에 대한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딱 걸렸는데 이 사람은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돌아간 이 사람은 몸이 좀 약해서 5일 만에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보건 정책이 좀 강력해서 그 사람이 팬데믹에 걸렸다라는 걸 그 나라에서 먼저 발표를 하면 그 나라가 감염원이냐고. 그러면 생각해봐. 어느 환자가 발병했을 때 그 환자가 과연 그 나라에서 정말 거기서 발병을 한 건지 다른 나라에서 옮아온 건지 증명할 수 있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은 수학도 배웠고 물리학도 배웠고 화학도 배웠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도 배웠잖아요. 확률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물리학도 배웠고 생물도 배우고 화학도 배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떤 팬데믹이 났을 때 그 팬데믹의 원인을 특정 국가에게 돌리는 그런 걸 하려면 그냥 물리화학 생물을 배우지 마세요. 근데 배운 거하고 다르게 행동할 거면 그럼 왜 배우냐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팬데믹이 딱 나는 순간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전 인류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전 인류 모두의 책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팬데믹이 딱 나면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전 인류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고 전 인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인류가 협동해야 돼요. 전 인류가 협동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팬데믹이 딱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추적 조사에 대해 전 인류가 협조해야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코로나 대사건 때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협동했어요? 협동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협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대가가 어때요? 처참한 거예요. 그 대가가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미국에서 사망자 얼마나 난 줄 알아요? 미국 같은 데서? 엄청나요. 유럽도 엄청나요. 중국도 엄청나요. 알겠어요? 그나마 어느 나라만? 우리나라만 정말 기적적으로 막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발 그런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한 나라의 책임을 돌리는 건 그건 생물학적 이유예요? 아니면은 화학적 이유예요? 물리학적 이유예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특정 팬데믹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탓을 하세요. 정치인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으로 그럼 어떤 나라에 탓을 돌린다? 여러분 사스 어느 나라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그럼 사스에 대해서 이제 홍콩이요. 홍콩에서 발견된 사스를 그래서 홍콩 감기라고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럼 메르스죠. 메르스 어디서 발병했어요? 메르스 확진자가 맨 처음 어디서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메르스가 중동 감기인가요? 근데 코로나는 약간 중국이 뭐 조작하고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어딨냐고요. 자기가 생물학을 배웠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고요. 진짜 용병 뭐 이런 걸 뚫리니까 어? 거기엔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정치 외교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내 말이 이상한가? 아니 생물학을 배우고 화학을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나라 탓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에이즈 맨 처음 발견이 어디였어요? 에이즈요. 콩고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럼 콩고 독감이에요? 에이즈가? 예, 독감이에요. 에이즈 독감이에요. 왜냐면 에이즈도 바이러스니까요. 에이즈도 독감이에요. 에이즈 콩고 독감이라고 해요? 뭐 콩고가 뭐 조작했어요? 콩고에서 전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콩고가 뭐 화학적으로 뭐 조작해가지고 뭐 그랬어요? 콩고 독감이라고 해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콩 독감이라고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중동 독감이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독감 앞에 국가명을 붙이는 건 스페인 독감 이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건 오직 어느 나라만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미국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WHO에서 코로나 19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스페인 독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WHO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그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특정 국가 이름을 붙이는 건 일본에서도요. 맨 처음 일본 아사히 신문이에요. 일본 아사히가 뭐냐면 일본 자민당의 신문이에요. 일본 극우 신문이요. 그리고 그 단어를 받아 쓴 게 우리나라 조선일보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논리가 있다면 논리가 없어. 아니 논리가 있다면 생각을 좀 하지 해보자.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안 배웠어요? 또 왜 뭐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런 편견에 왜 사로잡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지. 너무 가슴 아파 그게. 그래서 그 대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여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특정 국가의 팬데믹이다라고 이름을 부른 그 대가가 뭐냐고. 우리나라의 대가가 뭐냐고요. 뭔가가 행동을 했으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의 대가가 뭐냐고요. 수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의 대가. 우리나라만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특정 국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대가가 뭐냐고요.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행동을 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정권 유지. 무역 제재 받았어. 아니 정권 교체. 어떻게 됐어요? 무역 제재. 그걸 부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2년째 수출 적자죠. 500억 달러 적자예요. 500억 달러 적자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기분 나빠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년째 지금 작년 5월 이후로 계속 무역 적자예요. 지금 무역 적자 쌓여 있는 게 500억 달러 이상 무역 적자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각자 150만 들어오죠. 그게 대가예요. 그게 대가라고요. 일본은요? 일본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빨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구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결과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2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예요. 그게 그 대가라고요. 대가라고. 예? 그런 말을 안 써야죠. 아니면 공부를 해서 이 무지 목매에서 깨어나거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 대가는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해요. 그 대가로 지금 업체들 망해가지고 자살하시는 사장님들 많을걸요? 대중국 수출길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직접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누가 얘기하는 대로 뭐 누구의 편견대로 그 표현을 막 재미대로 쓰겠죠. 막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누구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수학, 생물을 배우고 있다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요. 레디컬 체인 리액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생물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생물 선생님한테. 무조건 수업하죠. 그게 뭐죠? 하여튼 조사에서 발표 수업을 진행했던 뭐 여하튼 좋다. 난 대한민국이 그래서 차별적인 사회라고 적혀있다고. 아 진짜? 아니 저가 너무 누구 내가 편견 적었어. 여러분들의 공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백이 한가. 되죠? 그죠? 없는 게 주기 싫어. 자, 그래서 레디컬 체인 리액션에 어떤 단계가 있다고요? 이니시에이션 스텝, 프로퍼게이션 스텝, 터미네이션 스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니시에이션 스텝,
프로파게이션 스텝, 터미네이션 스텝을 조금 빨리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거예요. 이니시에이션 스텝에서는요. 왼쪽에 레디컬이에요, 왜 레디컬 아니에요? 아니죠. 오른쪽에 레디컬이에요, 레디컬이에요? 레디컬이죠. 그러면 레디컬이 아니다가 레디컬이 생기면 그게 뭐다? 이니시에이션 스텝이고요. 전파 단계는 레디컬 있어요, 없어요? 레디컬 있어요, 없어요? 레디컬이 있다가 있으면 프로파게이션 스텝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종결은 그럼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레디컬이 있다가 없어지면 종결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미케니즘 1, 2, 3, 4, 5, 6에 대해서도 개시 전파 종결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씹을게요. 여기 좀 나이. 저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 자외선 결합 해지 말고 다른 이유로도 다시요. 뭐라고요? 저 자외선 결합 해지 말고 어. 다른 이유로도 레디컬이 생성. 저거 말고도 있나요? 자외선과 열을 제시하지 않고 결합 해리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결합이 왜 해리 되겠어요? 흡열이 되니까 결합 해리가 되겠죠. 그럼 뭐 아니면 열에는 아니면 뭐 충격을 주거나 충격도 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에너지 없이 뭐가 결합이 해리될 수는 없잖아요. 자, 레디컬 체인 리액션을 그러면 주어진 이 반응에서 그럼 이제 ANS. 자, 주어진 반응에서는 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K1 개시 전파 종결 뭐예요? 개시. 자, 여기 얘들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쟤들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겠네요. 짜잔. 요 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거든요. 그럼 여기에 바로 탄소하고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사이에 결합이 있을 건데 이게 짠 쪼개져 가지고는 요렇게 그 다음 보시다시피 요렇게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게 저기 주어져 있는 K1입니다. K1 알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개시 전파 종결 뭐예요? 바로 개시겠죠. 왜냐하면 레디컬이 없다가 레디컬이 생겼죠.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레디컬인지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요거 레디컬이라고 했죠. 그럼 레디컬을 표시해보자. 자, 요거 레디컬이죠. 그 다음에 요 탄소가 레디컬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레디컬이죠? CH3 저거잖아요, CH3. 알겠죠? 그 다음 이거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얘는 옥텟 잘 만족하고 있는 분자죠.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레디컬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얘는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레디컬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어디에 레디컬이 있을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탄소에 레디컬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게 개시였다면 이건 개시 전파 뭐예요? 전파네. 왜? 레디컬 있다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거 레디컬이 레디컬 아니에요? 요거 레디컬이죠. 탄소가 레디컬이거든. 그 다음 요거 레디컬이 아니에요?
레디컬 맞죠? CO는 레디컬 대 레디컬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 뭐예요? 이것도 전파.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레디컬이에요? 탄소 레디컬이고요. 여기서 수소 레디컬이에요? 수소 레디컬이에요? 수소는 전형적인 레디컬이죠. 왜냐하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요? 하나니까요. 하나가 레디컬이지 말겠죠? CO는 레디컬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 또한 무슨 단계예요? 전파. 알겠죠? 그 다음 얘 수소 레디컬이에요? 아세트알데하이드 레디컬이에요? 아니죠. 수소 H2 레디컬이에요? 아니죠. CH3CO 레디컬이에요? 레디컬이죠. 그럼 이 또한 뭐겠어요? 전파. 자, 그 다음 CH3 레디컬이에요? 근데 C2H6 레디컬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종결. 즉 미케니즘 단계에서 레디컬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이 없다가 생기면 개시. 그 다음에 있고 있으면 전파. 그 다음 있다가 없어지면 종결.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잇. 두 번째 2. 자, 여기서 HCO H CH3 CH3CO의 농도를 알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이때 단 반응 중간체들의 SSA를 적용합니다. SSA가 뭐예요? 그 유명한 정리상태 근사. 그러면 정리상태 근사를 적용해서 얘 농도들을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갔다 오세요.